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각도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그냥 이거야. 각도기로 뭔가를 재는 거야. 각도기. 그래서 걔를 가지고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래서 뭐 0도부터 뭐 360도까지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꼭 각이 360도 안에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 인터스텔라인가? 아니 무슨 뭐 인셉션? 이런 거 보면 막 시계 막 돌아가잖아. 몇 바퀴 막 돌아가잖아. 막 720도 회전 막 그 킥 뭐 이런 거 하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각도가 360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각을 되게 확장해서 일반 각이라는 겁니다. 일반 각. 꼭 360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각도들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꼭 얘가 뭐냐면 0도부터 360도뿐만 아니라 좀 다른 각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런 게 있겠죠? 360도 하고요. 그럼 720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 돈 거고 얘는 두 바퀴 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도착하는 그 지점이 되게 같다라고 보시면 같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봤을 때 나오는 각은 다른 건데 이렇게 뭔가 이제 표시되는 그런 각들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요. 첫 번째, 자, 시초선과 동경이에요. 동경. 시초선과 동경. 이런 게 있어요. 시초선과 동경. 자, 그래서 시초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기준이야. 기준. 시작하는 기준. 그 다음에 동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끝이야. 끝.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 되겠지? 이 시작을 기준으로 끝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해요.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 그래서 보통 시초선 같은 경우는 X축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이제 시초선이라고 보면 동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지. 얘가 동경이 반직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읽는 방법이 시초선부터 여기 시초선부터 이쪽은 동경까지죠. 동경까지 이렇게 딱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얘는 양각이라 그러고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쪽을 음각이다라고 얘기해요. 음각. 그래서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말하는 일반각이란 무엇이냐? 일반각은 그냥 진짜로 그냥 x도야. x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x도.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각도는 동경이 회전하는 양이야. 회전하는 양.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면 그냥 어차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볼 수 있는 형태는 한 바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45도라는 친구랑 360을 더해서 405도라는 친구랑 360을 빼면 마이너스 315도라는 친구랑 결국은 동경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이렇게 45도를 가리키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각이 되는 거죠. 같은 어떤 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어떤 같은 동경을 갖고 있다라고 쳤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뭐냐면 보이는 거는 어차피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무조건.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떤 x도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고 플러스 알파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360도는 몇 바퀴 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뭐냐면 정수야. 얘는 정수. 그러니까 반대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얘는 무조건 정수야. 몇 바퀴를 돌았나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쪽에는 알파라는 건 무조건 뭐냐면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얘를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얘를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각이야.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보이지 않는 각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얘는 이게 보이는 각이죠. 동경의 위치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60도의 배수는 마음껏 더하거나 빼도 동경의 위치에 변화가 없으니까 각도가 뭐 얘는 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각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각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봤을 때 세 번째 뭐냐? 그럼 얘가 사분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분면에 따른 동경의 위치. 동경의 위치. 그럼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쓱 갑니다. 이렇게 가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1사분면, 이쪽이 2사분면, 이쪽이 3사분면, 이쪽이 4사분면. 그러니까 동경이 만약에 뭐 이런 위치에 있었다, 쓱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얘는 3사분면에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사분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얘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 알파라는 게 만약에 뭐 2사분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이제 이런 사이에 존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480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20도다라고 생각하면 뭐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알겠지 뭐.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각과 보이는 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냐? 무조건 내신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내신에 나오는 게. 자,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공경의 위치관계. 공경의 위치관계. 무조건 나옵니다. 공경의 위치관계. 얘는 그냥 무조건 그림이야. 그림을 요거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라고 합니다. A 동경의 위치관계. 가끔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별거 없어요. 얘는 사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거든요. 어떤 두 각이 있는데 두 각도가 있는데 동경이 똑같대. 동경이 똑같대. 자, 아마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면은 뭐가 있을 거냐면 그 얘를 볼래요? 얘. 한 장 넘어가서 얘가 있대. 얘. 그래서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어요. 0도부터 세타가 180도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냐면 세타하고 7세타하고요. 뭐냐면 동경이 일치합니다. 대충 그거. 그럼 얘가 세타도 표현하고 7세타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렇잖아. 자, 그럼 봐봐.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7세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다니까? 어떤 각도를 볼 때 무조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각이 있고 보이는 각이 있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이런 거겠죠. 360도 곱하기 뭐냐면 어떤 정수꼴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경이 나올 거예요. 이만큼 벌어진 정도를 알파다라고 합니다. 돼요? 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알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또 똑같이 세타라고 할게요. 똑같은 거죠. 360도라고 쓰고 곱하기 N2야.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근데 보이는 부분 똑같이 알파인 거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포커스냐면 무조건 얘는 보이는 각이 포커스야. 무조건. 이게 문제가 나오면 보이는 각이 포커스야. 자, 봐봐. 야, 그럼 휴먼이면 이거 뭐 하고 싶어요? 두 개. 빼고 싶어요. 왜? 알파가 뭐 할까? 사라져.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끝나고요. 이쪽은 6세타가 되는 거고 그 6세타라는 게 뭐냐면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야. 얘는 정수. 돼요? 그냥 그게 끝이야. 외우지 말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빼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보이는 각이 똑같아. 보이는 각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빼면 보이는 각이 사라져요. 그럼 걔는 보이지 않는 각만 남는 거고 그럼 걔는 360도의 배수가 될 거란 이야기야. 돼요? 근데 세타가 뭐래?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가면? 봐봐라. 이게 6세타니까 뭘로 나누고 싶어요?
6으로 나누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당연히 세타라는 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60도 곱하기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거죠. 돼요? 야, 그럼 이거 정수니까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거든? 정수는 찍으라 그랬잖아. 예측하고 확인한다. 야,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집어넣어도 되죠? 2 집어넣어도 되잖아. 3은 안 되잖아. 180도 안 되니까. 그럼 되는 거 몇 도랑 몇 도야? 60도랑 몇 도야? 120도. 돼요? 그냥 그거야. 그럼 봐봐라. 이런 거 있다. 두 번째. 외우지 마세요. 자, y 대치. y 대치. 슥이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써볼게. 똑같은 방식으로. 세타랑 7세타랑 얘는 뭐냐면 y축 대칭을 한다라고 한데 그럼 어쨌든 이것도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줄 거고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경을 세타라고 쓸 거고 여기를 7세타라고 쓸게요. 돼요? 그럼 벌어진 정도가 이만큼이 알파 아니야? 그럼 이만큼도 무슨 파가 될까?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하면 이거다? 보면 알아. 야 이거 우리가 좀 특이한 어떤 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쪽 보면 알파만큼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보이는 각으로만 따지면 몇 도가 될까? 180도. 돼요? 그럼 봐봐라.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7세타에다가 자 뭐를 더하면 세타를 더하면 자 봐봐 이쪽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7세타는 이거다? 야 이거 360도의 배수니까 360도 곱하기 n1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자 보이는 각은 180도에서 알파를 뺀 거야. 그러니까 18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돼요? 그죠? 근데 세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를 봤을 때 어차피 보이지 않는 각은 360도의 배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근데 보이는 각은 알파니까 알파만 더. 그럼 얘 누가 봐도 더하고 싶잖아. 그럼 얘는 더하면 뭐다? 보이는 각이 180도야. 무조건 야, 여기 동경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뭐가 포커스에 있으면 보이는 각이 포커스예요. 포커스 온이라고 하잖아.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보이는 각. 그래서 더해서 180도가 되냐, 더해서 270도가 되냐, 더해서 90도가 되냐, 아니 빼서 0도가 되냐, 그걸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겠죠. 더했으니까 8세타 이콜 360도의 배수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180도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느낌이긴 해.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써줄 거면 대충 여기를 몇 도라고 보는 게 편할까? 60도로 만들면 되니까 이쪽은 5세타하고 5세타. 그럼 얘는 더하면 6세타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좀 편하겠다. 5세타랑 여기 세타. 그래서 이제 이쪽을 5세타라고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6세타니까 6으로 나누면 세타 이퀄 이쪽은 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30도 이렇게. 똑같이 0도부터 180도 사이라고 보면 이쪽은 정수가 0일 때도 괜찮아요. 그렇잖아? 0일 때 정수가 0일 때 그럼 얘는 3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여기 1 대입하니까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15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좀 이런 것도 X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얘는 이렇게 가가지고 동경이 뭐 한쪽은 세타가 이렇게 있고요 한쪽은 뭐 5세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X축 대칭이 이렇게 돼요. 5세타. 그럼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입니다. 돼요? 그럼 야 얘는 이만큼 5세타를 보이는 각 더해주고 얼마만 더하면 돼요? 알파만 더하면 돼요. 그럼 얘는 더하면 뭐의 배수야? 360도의 배수라고 치면 돼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봤자 다른 거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자 D Y는 X 대칭 Y는 X 대칭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동경 하나가 이따위로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를 세타, 여기를 뭐 3세타 뭐 이 정도로 쓴다고 치면 그럼 여기가 알파면 이쪽도 알파니까 자 이쪽은 마찬가지야. 3세타에 보이는 각에다가 알파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잖아.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 더하면 보이는 각 90도 이렇게 쓰시면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뭐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각에 포커스를 준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니? 이렇게.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는 시험 문제 거의 나와요. 거의 나와. 맨날 나오더라고요. 이거 약간 틀리거든. 나 때도 나왔는데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약간 상황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반각은 뭐다? 36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알파라는 건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보이는 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60도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수. 그러니까 이쪽이 정수인데 정수.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쪽은 얘는 뭐냐면 시계 반대 시반각. 시반각. 얘는 시계 반. 이렇게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쪽에 어떤 실제 값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뭐냐면 회전수다라고 해요. 회전수. 그래서 이게 일반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동경이 같으면 다 같은 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보이는 각과 보이지 않는 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런 느낌이 알겠죠? 자,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적으로 정리를 했어. 그럼 이제 뭐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되기 전에 약간 그 전망스러운 것들을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봐봐. 5번째인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볼 거야. 아마 부채꼴까지 볼 거거든요. 60분법, 후도법 여기까지 볼 건데 자,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삼각함수 넘어가고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건데 볼게요. 5번째 후도법 다 좋아. 이제 함수로 그릴 거거든요.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함수를 그릴 거다. 삼각함수 그릴 건데 지금 저거 죄다 다 각도로 나와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깜찍하게 이게 30도예요. 이렇게 얘기할래? 이게 70도예요. 이렇게 얘기할래? 창피하죠. 물론 나만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 부끄러운 걸 알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식으로 각도로 표시하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각도로 보기엔 좀 약간 짜증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각도에 대한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호도법이거든요. 그럼 호도법은 이거다. 호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진짜요. 원로답이야. 그죠? 호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런 식의 부채꼴이 존재해요. 부채꼴이 존재해서 그럼 여기는 얘가 반지름 R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반지름 R 이렇게 딱 된다고. 그러면 이쪽 각도를 표현할 때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어떤 단위가 있을 거라면 기본 단위. 그럼 걔가 뭐냐면 1R이 기본 단위. 이 길이가 1R이에요. 걔를 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써요. 라디안. RAG라고 쓴 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1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계속 얘를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각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만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각도는 내가 180도라는 걸 알고 있다. 180도.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 호의 길이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이만큼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만큼은 무슨 R이다? 파이 R이다. 그렇잖아.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단원은 파이 R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자, 1R일 때가 1이잖아. 그럼 얘는 파이 R일 때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80도가 파이. 이거. 그래서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60분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호도법.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90도는 당연히 얘는 뭐냐면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5도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은 4분의 파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3으로 나누면 30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얘는 4분의 파이 3으로 나누니까 이쪽은 6분의 파이. 60도는 2배니까 60도는 얘는 뭐냐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가는 거고요.
난 또 외울 때 이건 또 내가 또 강사할 때 또 약간 발명한 거거든요. 발명했다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요즘도 그거 있니? 육삼냉면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씨. 내가 강사 처음 시작할 때 육삼냉면이 오지게 유행했거든요. 거의 막 누구가 한번 먹어보는 워너비 같은 음식이었거든. 그래서 육삼냉면이라고 했잖아요. 6이 있을 때 뭐가 있다? 3이 있다. 3이 있을 때 뭐가 있을 거야? 6이 있을 거야. 6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3이 있다. 미안해. 그죠? 은근 기억이 잘 난다니까. 근데 이런 유치한 게 잘 나와. 자, 그러니까 30도 63이니까 6분의 8이다. 60도면 어머나 63이니까 3분의 8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135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 세 번 곱하면 되니까 3번 그러면은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120도가 있다고 치면 이쪽은 얘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다라고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얘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를 안 쓰고 그러니까 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공식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외워야 돼. 어디 갔니? 뭐 얘는 가장 그 대빵 중요한 오늘 이거 모르면 어떻게 볼까요? 이건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모든 걸 바꿀 때 이게 기준이니까 얘를 알아두시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가끔 그거 물어보더라. 선생님 정확히 몇 도예요라고 물어보는데 생각해봐라. 야,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고 이게 60도잖아. 여기 60도, 여기 60도 이렇게. 그러면 R이잖아. 살짝 얘를 못할 것 같지 않니? 그렇잖아. 그럼 얘가 60도랑 굉장히 밀접하긴 하지만 이게 57점 몇 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 60보다 살짝 작아. 안 맞을 수도 있어. 어쨌든 60보다 좀 작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정설이 아니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자 공식이 있거든요. 부채꼴에 대한 공식. 그럼 이게 세타다? 이게 R이다? 그러면 여기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보면 호의 길이 그래? 그러면은 얘는 그거 아니야? 호의 길이는 여기 L인데 그 L이 원래는 2파이 R인데 돼요? 걔는 360도를 돌렸을 때 2파이 R이고 이쪽은 중심각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S는 뭐냐면 이런 거 아니야? 2분의 1 쓰고 R제곱 세타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 미안해 잘못했어.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 이렇게 되잖아. 파이 R제곱 돼요? 맞니? 맞아요? 그죠? 이건데 근데 이게 아니라 파이 R제곱이잖아. 이렇게 원의 넓이인데 걔는 360도를 싹 다 돌렸을 때 300 이거고 파이 R제곱이고 얘는 세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배웠어. 방금 배웠어. 몇 파이야? 얘 몇 파이예요? 돼요? 여기 2파이랑 저기 2파이랑 사라져.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이 스르륵 해가지고 이쪽은 R세타. 두 개를 이렇게 비비서 곱하면 돼요. 쫙 곱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2파이니까 여기 파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쪽이 뭐냐? 여기는 얘는 2분의 1 쓰고 R제곱 세타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야, R세타가 L이니까 이쪽은 2분의 1 쓰고 RL이라고 써도 돼. 짜증나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써도 돼. 그냥 그렇게 외우기라도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랑 S 이퀄 뭐다? 이쪽은 S 이퀄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까지 해야 이제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도를 확장시켰어. 각도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90도까지밖에 안 돼. 삼각비는 쪽팔려. 그래가지고 뭐냐면 각도를 오지게 큰 것까지 확장시키고 그래서 약간 그거 가지고 잔망스럽게 문제를 풀었다. 자, 그럼 이제 하기 전에 각도를 쓰기 좀 창피하니까 그냥 360도, 570도 쓰기 창피하니까 함수에 나타내기 위해서 도를 사라뜨린 거예요. 돼요?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야. 자, 나우. 그럼 이제 마지막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까지 하고 끝낼게요. 드디어 이제 6번째 삼각함수가 있어요. 흐름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6번째 삼각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건데 그냥 원래 나는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얘는 무조건 단위 원을 그리는 거야. 단위 원. 단위 원.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 삼각함수는 단위원이다. 단위원인데 그럼 얘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야. 이렇게 단위원이 있다고 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요. 아까 우리가 사분원을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1이고 제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피처링 동경이나 자,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슥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수원의 발을 슥 내려요. 그럼 이제 이만큼이 뭐 x가 되든 세트가 되든 하겠지. 그럼 이제 이 길이가 뭐냐면은 코사인 x가 되고요. 얘는 이쪽이 직각이니까 이건 사인 x가 된다. 사인 x.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수형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4분원일 때는 얘밖에 없었거든요. 90도까지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얘는 좌표를 가지고 있어. 좌표. 이렇게 돼요. 돼요? 그래서 단위원인데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함수다라고 하시면 돼요. 좌표야, 좌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코사인이 윗변의 높이에요? 아니야, 이제.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단위원과 동격이 만나는 점의 x값이 코사인이고요. y값이 사인이에요.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다? 기울기. 이게 약속. 돼요? 좌표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야.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야. 자, 이렇게 돼요. 그냥 그거야. 야, 그러면은 무조건 단위원을 만들면 돼. 무조건 단위원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이쪽은 얘가 1사분면일 땐 이거거든요. 2사분면일 땐 이거고 3사분면은 이거고 4사분면은 이거요. 자, 그래서 2사분면이랑 만나는 이 점을 가지고 보면 x값은 마이너스고요. y값은 플러스고요. 기울기는 음수야. 기울기는 음수. 돼요? y값이 뭐라고요? 사인이라고. 그럼 얘는 뭐만 플러스일까? 사인만 플러스. 돼요? 오씨, 우리 응용이 천재야. 그럼 봐봐. 이렇게 쓴 거 마이너스, 저렇게 쓴 거 마이너스, 근데 기울기는 플러스. 돼요? 기울기가 탄젠트라며.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 똑같아. 끝날까요? 이렇게 갑니다. x값 플러스고요. 자, y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x값이 코사인이에요. 얘는 코사인은 플러스. 얘는 다 플러스. 기울기도 플러스,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니까 올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사인이었으니까 탄 코야. 얼싸안고 이렇게 하잖아. 나는 근데 또 짜증난 거야. 또 그냥 할걸. 오 산타 클로스. 미안해, 그죠? 교수인데 어쨌든 외우신 문제.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야.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 이걸 피타고라스면 이게 이렇게 저렇게 가니까 이쪽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야. 오지게 중요한 거. 사인 x 제곱,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나오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빡치는 문제들 나올 수 있어. 안 외울 게 두렵기만 해. 그죠? 삼각함수는 뭐다? 단위원인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랑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보는 거고,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에요. 돼요? 알겠죠? 자, 그거야. 그럼 봐봐라. 자, 이것만 하나 하자. 이거 하고 끝이야. 자, 볼게. 숙제 뭐라 그랬지? 그냥 반고등식까지. 지수로그 함수 있죠? 거기까지 다시 풀어오는 거야. 주간지 안 봤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문제를 줄게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 그냥 하나 띡 보내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쓰세요. 그럼 그거 보내줄게요. 알겠죠?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할게. 복습하세요. 자, 이것도 복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5,12가 있어. 얘가 나타내는 삼각함수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할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12거든. 그러니까 그쵸. 그 뭐야? 정의라면 끝이야. 야, 이거 얼마야? 길이 얼마예요? 13 아니야? 야, 우리는 근데 무슨 원이라 그랬지?
무슨 위원? 반위원이거든. 그럼 야 반지름 뭘로 줄여야 돼? 1로 줄여야 돼. 돼요? 그럼 그 약간 앤트맨인가? 쭉 한 줄로 줄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거를 쭉 줄일 거예요. 돼요? 13이던 걸 뭘로 줄였죠? 1로 줄였지. 돼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닮음. 이렇게. 야 그럼 이쪽이 5고 이쪽이 13이요.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이야? 13분의 1인 거지. 13분의 1인 거지. 돼요? 그지?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야? 돼요? 여기는 얼마니? 13분의 1. 오케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13분의 5, 1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0. 이게 무슨 위원이다? 돼요? 그러면은 사인 뭐예요? 사인 x는 y 좌표니까 13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10이라고 쓰면 돼요. 돼요? 코사인 x는 x 좌표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그냥 애초에 기울기이기 때문에 쫙 내리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분 얼마다? 12가 되는 거죠. 아니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쓰는 거 똑같아요.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표요. 좌표로 바뀐 거야. 알겠죠? 이제 뭐 밑변으로 높이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바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각도를 다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돼요? 삼각함수 뭐다? 단위원이다. 알겠죠? 그지? 그것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잠깐만 아마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있는 게 있나? 아마 거기까지 될 것 같거든요. 341번인가? 거기까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341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333부터 341까지. 333까지. 요거까지 되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도로 가고. 그다음에 무관지 못한 거죠. 이렇게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숙제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려요.